자, 뭐 집합 이제 마지막 소단원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깔끔하게 잘 듣고 정리합시다. 마지막인데 이제 원소에 대해서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아니면 이제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냥 공식 바로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합집합인데 집합 두 개 있을 때 합집합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원소의 개수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죠. 자, 여기 안에다가 A 합집합 B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놈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일단 적을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마냥 두 개를 더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두 집합의 공통이 되는 그 원소의 개수를 빼야 실질적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집니다. 증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여기 있을 때, 자, 요 순수 A 쪽 있죠? 순수 A 쪽. 순수 A 쪽에 스몰 A개가 있다라고 보고요. 순수 B 쪽에 B개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쪽 교집합 쪽에 C개가 있다라고 보면,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합집합은 그냥 요거 싹 다 더한 값인 거죠. 네. A뿔, B뿔, C인 거죠. 이해됐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보세요. NA라는 걸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가 A 플러스 C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 쪽에는 원소가 총 몇 개 있는 걸까? B 플러스 얼마? C개 있는 거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A뿔, B뿔, C개가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서 A 원소랑 B 원소 싹 다 더했을 때 두 번 세워진 게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C라는 부분이죠. 교집합인 부분이 두 번 세워진 거니까 그걸 한 번 뭐 해줘야 될까? 빼주는 겁니다. 빼기 얼마? C. 됐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 A집합과 B집합 더하고 거기서 중복된 건 한 번씩 더 세알려준 거니까 뭐 해줘야 돼? 빼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아! 요거를, 여기 괜찮니? 추워요. 조금만 더 틀고 저기 할게요. 내방 들어갈까? 자, 일단 외우는 건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집합은요, A 더하기 B에다가 뭘 빼준다? 교집합을 빼준다. 그럼 너네 이제 반대로 요거식만 좀 정리해주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A랑 B를 더하고 뭘 빼주면 될까? 합집합을 빼주면 돼요. 이건 쉬워요, 쓰기가. 됐지?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여기서는 합집합인데 집합 두 개에 대한 거였었죠? 이제 세 개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것도 이제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식의 개념을 좀 갖춥시다. 쌤이 공식을 일단 한번 적을 건데, 다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개별적으로 A랑 B랑 C를 또 일단 다 더해 줄 거예요. A, B, C를 더할 거고, 그럼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이 있었지. 뭐 A, B를 더하면 A의 공통인 부분이 한번 좀 더 세워졌으니까 뺐었죠, 교집합을. 여기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가는 거야. 여기다 빼기 N, A교 B. 그 다음에 또 뭐도 뺄까? N, B교 C. 빼기 N, A교 C. 빼는 거야. 공통된 부분을. 근데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빼고 나면은 완전히 또 제외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더해줍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N, A교, B교,
C 세 부분에 대한 전부 공통적인 그 부분.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증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ABC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됐지? 자,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알파벳 주도록 할게요. A, B, C. 그러니까 이 순수 A 쪽에 A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파트마다. A, B, C, D, E, F, G 요렇게 이제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A부터 뭐까지 싹 다 더한 값인 거야. G까지 다 더한 값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A, B, C, D, E, F 얼마? G까지 더한 걸 계산하고자 하는 건데 봐봐. A랑 B랑 C를 다 더할 거야. A 쪽에 뭐 있습니까? A, D, G, F. B 쪽에 뭐 있어? B, D, E, G. 자, C 쪽에 뭐 있습니까? C, E, F, G. 야,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A부터 해서 G까지는 한 개씩만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A, B, C, D, E, F, G. 아무튼 그럼 여기서 일단 빼겠습니다. A 교집합 B 있죠? A 교집합 B가 누구 뺄 수 있어? D, G, F 뺄 수 있지? 됐니? 오케이. 미쳤나요? 미쳤나봐. 자, 잠깐만 다시. 미쳤나요? 누가 미쳤어? 우리가 잘못 갈게요. 다시. 그러니까 A 교집합 B. 내가 너네 보고 미쳤나 이렇게 하고. DG. DG죠? DG 빼겠습니다. DG 뺐어. 그 다음에 B 교집합 C. B 교집합 C가 누굽니까? GE 뺐어. 네. 그 다음에 A 교집합 C. G, F 뺐어.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뺐더니 우리가 원하는 A, B, C, D, E, F까지는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또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뭐 해줍니까? 더해주는 거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 유도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고요. 우리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걸 뭐 무작정 외우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 좀 한번 보세요. A, B, C 다 더하고 공통된 부분을 빼야 되니까 교집합 한 번씩 빼는데 그렇게 빼고 나면은 그 가운데 부분이 비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무엇 해준다? 더해준다. 됐죠?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거고요. 그리고 봐봐.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 나올 때 3개짜리에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문제 풀려면 요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각각의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건 메꿔주고 모르는 건 문자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풀 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기권 문제가 풀립니다. 끝이에요, 얘들아. 이게 사실 배울 개념은 이게 이제 끝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좀 적용해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밑에 일단 내려가 보세요. 46페이지의 두 번째인데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 하면 될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 빼면 될까? A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됩니다. 이거 뭐 모르는 건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차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차집합은 우리 다른 기호로 표기를 할 수 있었거든? 자, 봐봐. 저번에 이런 설명 확인했어요? A 차집합 B라는 건 이쪽 부분이죠?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합집합에서 뭘 덜어내면 됩니까? 아예 B를 덜어내면 됐었어. 됐니? 그래서 얘를 NA 합 B 빼기 NB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A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날라갔죠.
근데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교집합으로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A라는 집합에서 딱 교집합만 드러낸 부분이다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공식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뭐 딱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문제풀이 갑니다. 11번 갈게요. 이 공식은 외우셨죠? 어. 네 문제는 오늘 끝났네요, 쌤. 이거 문제 이거 야 이거 옛날에 중학교 1학년들도 문제 풀었던 거야. 이거 너네 충분히 풀고 쌤이 좀 더 딴 걸 풀어드릴게요. 네. 지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집에 왜 가? 저 이거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인강 들으러 가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선생님. 야 우리 일주일에 얼굴 2번 보는데 왜 자꾸 빨리 가려고 그래? 선생님도 저희 얼굴 보고 싶지 않잖아요. 야 넌 아니야. 야 너네 맨날 선생님 목 아프실까봐 그렇지. 수학에 파묻혀서 살아야 되는데 수학을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하니? 몸이 거부하는 걸 어떻게 해요? 2년만 참아 2년만. 2년만. 왜? 2년 있다가는 수학 안 해도 되잖아. 너네 대학교 가서 수학할 거야? 아니요. 미쳤다. 그래, 말 잘했네. 야, 미쳤다고 수학할 거니? 물론 여기서 좀. 선생님은요? 야, 내 학창 시절 얘기 안 해줬니? 나도 공부를 삭발했다고요. 선생님이 삭발했다고요. 삭발했어. 공부하려고 집 안 나가려고. 그래. 야, 나 공부하려고 삭발했었어, 진짜. 집 밖에도 안 나가려고. 핸드폰도 없애고. 진짜 공부만 했어. 쌤 때는 핸드폰 있었어요. 야, 진짜. 빨리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있었어. 맞아, 우리 엄마 때렸어. 그거는 좀. 진짜 저희 엄마 무시하시는. 저희 엄마 연하에 왜냐면 있었는데. 핸드폰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거든? 우리 그러면- 엄마 있었죠. 저희 엄마 73. 그럼 쌤보다 10살이 많으시면 좋겠죠. 좀 애매한데. 대학생 때 하셨겠네, 그러면. 학창 시절이죠. 삐삐지, 우리 엄마. 야, 아무튼 무슨 얘기했지? 쌤발. 맞아. 나도 쌤 수학하잖아? 수학을 하는데 나도 수학이 좀 적성에 맞았나 봐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야, 우리 나는 암기하는 게 싫어서 그랬어. 내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암기를 못해요. 수학은 풀면 되잖아. 문제 주면. 그래서 수학을 한 건데 내가 그래서 그 외우는 거 되게 못해. 영어 정말 싫어했습니다. 영어 정말 싫어했는데 어떻게 학교 가려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영어를 고3 때까지만 하자 하고 그때까지는 진짜 싫지만 열심히 했어. 그냥 무작정 다 외워버렸어 그냥. 시간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딱 수능 보고 이제 그 뒤부터 10몇 년 동안 영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너네도 2년만 딱 수학 더 해. 응? 수학을 안 하면 대학을 못 가잖아 솔직히. 왜? 팩트인데? 이거는? 너네가 원하는 그런 대학교는 수학을 분명히 볼 거예요. 너네 성이 안 차는 대학교면 수학을 안 볼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런 데 가려고 여기 학원 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당연하죠. 그러니까 2년만 참으세요. 자, 잡담 여기까지만 할게요. 2년만 참으라는 거야, 2년만. 이게 짜증삐해서 네. 봐봐. 그래서 이거 좀 하고 문제 좀 더 풉시다. 자, 풀게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아까 중학교 1학년들 배워도 한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그려주면 이건 진짜 문제 완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 안 배워도 되죠.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바탕으로 어려운 걸 이제 보러 가야지. 자, 봐봐 어떻게 하는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줍니다. 자, 전체 집합 안에 몇 개가 있어야 돼? 60개. 그리고 A 쪽에 몇 개가 있어? 37개. 그 다음에 B 쪽에 40개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요 네 번째 있는 힌트를 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석하기가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 볼래? 여집합 빼요. 그렇지. 여집합 빼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원소가 몇 개 있다라는 거야. 15개. 합집합 바깥 부분에 15개가 있으니까 이쪽에 15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요거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걸까? 전체가 60개인데 아닌 부분에 15개가 있잖아. 45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보세요.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합집합의 원소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자, 교집합 구할게요. 뭐 제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좀 귀찮으면 이런 식으로. 교집합은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해주고 저예요. 더해주고 거기에서 전체를 뭐 해줍니까? 네. 빼면 교집합이 나와요. 77에서 45 빼면 얼마입니까? 32. 됐지?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채워 넣는 거야. 교집합 중에 뭐가 있어야 돼 지금? 32개가 있어야 돼. A 쪽에 37개 있는데 공통된 부분에 32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순수하게 A 쪽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 5개. 5개. 순수하게 B 쪽에는 몇 개 있어야 될까? 8개.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 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죠? 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B차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순수 B 쪽에는 몇 개만 있죠, 원소가? 8개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자, 12번.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이제 출제가 이제 가끔 이제 되긴 하는데, 자, 문장으로 좀 나와 있죠.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집합으로만 이제 놔둬준다면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전체 몇 명이 있답니까? 60명. 60명. 문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전체 60명이 있고 영어 수학을 푼다라는 개념을 갖다 이제 집합으로 A, B라고 잡아줄게. 그러니까 영어를 푸는 사람을 집합 A, 수학을 푸는 사람을 집합 B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그럼 그거 기호로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봐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 60. 영어를 A라고 잡았죠? 네. A를 푼 사람 몇 명? 35명. 35명. 자, 수학을 B라고 할게요. 수학을 푼 사람 몇 명? 28. 이렇게 이제 잡아줬고, 문제에서 영어와 수학을 모두 뭐 한 학생? 학생. 못 푼 학생. 이 사람 몇 명이 나눕니까? 5명. 5명이라는 거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전체 집합이 있고 영어 A, 수학 B가 있는데 얘네 둘 다 못 푼 학생이 5명. 그럼 그걸 어디다 표기를 해야 될까요? 네. 아예 바깥쪽에 이걸 표기를 해야 되겠지. 네. 되겠니? 그러면 여기 전체 60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합집합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개예요? 55개가 되겠죠. 합집합만 따진다면. 네. 그럼 요거 2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교집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2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63. 근데 전체적으로 55가 되려면 몇 개가 공통됐다라는 거야? 8개가 공통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교집합 구하는 거 그냥 공식 쓰면 됩니다. A랑 B 더하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면 된다. 네. 됐지? 오케이? 네. 자, 얼마라고요? 그래서? 8개. 8개. 그럼 마무리됐죠? 여기 A 쪽에 35개인데 8개가 공통돼. 그럼 순수 A 쪽에 27개. 여기 28개인데 8개가 여기 있어. 몇 개? 20개. 자, 그러고 나서 채워놓고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 수학 중 적어도 한 문제 푼 사람. 야, 적어도 한 문제 풀었다는 건 수학만 풀어도 되고 영어만 풀어도 되고 둘 다 풀어도 돼. 그러니까 결국 그냥 합집합 원소 개수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죠? 55. 그 다음에 둘 다 푼 학생 수. 둘 다 풀었으니까 교집합 쪽에 있는 학생 수를 얘기해야 되겠죠? 네. 몇 명입니까? 네. 8명. 그 다음에 영어만 푼 거니까 순수 A 쪽을 봐주시면요. 몇 명이죠? 27명.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됐지? 네. 자,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워. 금방 뭐가 어려워?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해드릴게요. 원장님께 허락 받고 오시면요, 내가 보내드릴게요. 됐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돌려말아. 내일 학교 언제까지? 난이도가 있으니까 문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거기? 자, 형이 집에 갈 생각했니? 집 가도 다시 나와야 돼. 난 나와야 돼? 자, 문제 읽어보셨죠? 자, 봅시다.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얘 사실 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더 응용되는 게 이제 어려운 건데 얘는 할만해. 전체 집합이 30이에요. 그리고 A 집합, B 집합은 딱 정해져 있는데 문제에서 교집합에 대한 원소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네. 공통된 부분에 대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몇 개인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일단 쉬운 거부터 제일 많은 경우부터 생각할게. 제일 많은 경우 생각하려면 공통되는 부분이 뭐 해야 돼? 많아야 돼. 지금 원소의 개수를 봤을 때 일단 누가 원소가 더 많아요? A라는 게 더 많고 B라는 걸로 수치상으로 이제 이런 그림 정도로 나타내면 B가 점점점 이렇게 갈수록 공통된 부분이 어떻게 돼? 맞아요. 더 많아지는데 제일 많으려면 B 자체가 어떻게 되면 될까? A에 포함해요. 맞습니다. B 자체가 A에 쏙 들어가지면 교집합의 최대 개수가 몇 개가 나와지겠니? 17개. 17개가 나와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B가 A에 포함될 때 이거의 최대값 몇 개 나옵니까? 17개 나와지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17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자. 교집합의 최소값 구할 거야. 최소값은 개수가 제일 교집합 최소다. 최소가 되려면 두 집합이 어떻게 돼 있으면 돼? 이렇게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되잖아. 그럼 최소값은 무조건 0이네, 0. 근데 이제 이게 한정된 그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세요. 여기 A 쪽에 22개가 있고 B 쪽에 17개가 있는데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버리면 지금 몇 개 돼버려? 39개인데 지금 전체는 몇 개밖에 없나요? 30개밖에 없어.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지금 얼마라고? 39개야. 근데 전체가 30개가 돼야 돼. 그럼 못해도 몇 개는 중복돼 있어야 되겠니? 9개. 됐지? 최소 몇 개는 중복되어야 된다? 9개는 중복되어야 된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값은 9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 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합집합의 최대 최소. 봐봐. 합집합은요. 개수 구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빼기 얼마예요? 교집합이죠. 근데 이제 A, B는 정해져 있잖아. 네.
그때 얘가 최대가 돼야 돼. 얘는 고정된 상황이야. 네.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빼주는 걸 제일 어떻게 빼줘야 될까? 작게 빼야 되겠죠. 작게.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소일 때 합집합이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는 거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건 고정된 거니까 얘가 제일 무엇해야 될까? 커야 되겠죠. 그쵸? 됐니? 그래서 이 최대값을 빼주면 합집합의 최소값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셨죠? 네. 자, 뒤로 넘어가서 쌤이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 조금 풀어드리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뭘 한번 해보냐면 53페이지예요. 53페이지에 (45번) 요걸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배웠던 원수의 개수 관련된 겁니다. 너무 좀 기본적인 배우고 갑자기 좀 사회권 문제 풀어서 좀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그래도 너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알겠죠? 아영이도 1분 정도 해서 45번 읽어보고 설명 바로 들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53페이지에 45번. 그렇지. 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막 벤다이어그램도 한번 그려보고 막 이것저것 좀 해보는 게 좋은 건데 방학이라서 더 마음이 그렇지 너네. 자, 풀어봅시다. 칠판 볼게요. 집합이 3개 나와 있고요. 조금 힌트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수능에 출제됐다니까. 오래전이지만. 자, 일반적인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여기 이제 옆에다 원소의 개수를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지금 얘네는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여기 칸을 채워 넣을 수는 없어. 그치? 자, 3개에 대한 교집합 부분의 원소가 5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A, B의 교집합이 얼마입니까? 10이니까 여기에 합쳐서 10인 거죠. 그치? 그럼 이쪽 부분은 몇 개 있어야 될까? 5가 있어야 돼요. 됐니?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C 차집합 A 합집합 B의 최소값. 야,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부터 먼저 생각해봐요. C라는 부분에서 A 합집합 B분을 뺄 거야. 여기 부분 뺄 거야. 보이니? 야, 이쪽에서 A 합집합 B 빼면 누구 남는지 아시겠어요? 요 부분 남습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의 최소값을 구하라. 야, 그럼 이거 최소값 요 부분이 뭐로 표현될까? 봐봐. 일단
C 쪽은 원소의 개수 중에서 여기만 딱 몇 개 있는지 알고 지금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데 이거의 최소값 구하려면 누구랑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보세요. 요놈과 요놈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를 모르니까 이제 미지수 한번 쭉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그 다음에 여기를 D, E라고 잡아줄게요.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힌트 같은 것들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C의 최소값 구하는데 이 C라는 부분은 19 빼기 5 빼기 D 빼기 2죠. 네. 그럼 C라는 거는 14 빼기 D 플러스 뭡니까? 2가 되겠지. 됐어? 그럼 D 플러스 2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데 보세요. A 플러스 2는 얼마야? A 플러스 2는 4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D는 얼마야? 여기가 16이니까 얼마입니까? 6이 돼요. 이제 D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이게 가장 커야 되겠지. 그치? 이거는 범위를 나타내 봐야 되겠는데 D라는 값은 언제 제일 클까? 야, B랑 D랑 더해서 얼마나 돼야 돼? 6이 되는데 D가 제일 크려면 B가 뭐가 되면 돼? 5. 아니죠. 이게 없어도 되죠? 아, 네. 됐니? 네. 그럼 D는 얼마나 돼야 됩니까? 6. 6이 될 때가 제일 크겠죠? 네. 이해되겠어? 네. 그 다음에 A랑 1을 더해서 4인데 2가 제일 크려면 A가 무엇이고? 0. 0이고 2가 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랑 D가 제일 클 때는 각각 몇과 몇일 때야? 4랑 6일 때이죠. 그렇죠? 그럼 C의 최소값은 얘가 4랑 6일 때니까 얼마겠어요? 답은? 4. 이렇게 가죠. 실질적인 범위로 주면 E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 D의 범위는 0 이상 몇 이하? 6 이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E라는 놈은 이렇게 되고 D라는 놈은 0에서 6. 그래서 ED의 최대값이 여기가 4, D가 6이고 6 더하기 4니까 최소값은 4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와중에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자, 그림을 그려놓고요. 3개짜리일 때 해당되는 부분을 세세하게 문자로 주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네. 알겠죠? 오케이. 자, 고생 많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